안녕하세요.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고 오늘 요 입생의 탑시크릿이라는 수분 프라이머 같은 요것을 바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짰다 이거. 스페인 여행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 겪었던 일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컨실러는 요 맥의 프로 롱 웨어 컨실러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색이 굉장히 노란데 사실 NC30번입니다. 정말 스페인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언어도 좀 배우고 하면 좀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닌데 갔던 그 나라들 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나라는 저는 바르셀로나였어요. 뭐 파리도 살아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바르셀로나가 살기 굉장히 좀 좋은 곳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드리드인 바르셀로나 아웃으로 해서 루프트한자를 타고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1박을 하고 이제 세비야에서 2박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맨 첫날 제가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마드리드를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마드리드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이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하필 내가 도착한 그날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정말 처음 가는 그런 곳이고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막 진짜 이렇게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막 잘생긴 오빠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엄청 진짜 그냥 그 퍼레이드 자체가 진짜 너무 진짜 이렇게 규모가 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못 볼 것을 봤죠. 이게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그 트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들이 다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왜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차에서 그게 어떤 그냥 그런 행위만 따라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리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야 여기 정말 막 이런 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응? 이렇게 길거리에서 되게 참 그냥 와우 개방적이다 정말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샤넬의 르블랑 파데를 쓰겠습니다. 색상은 20번 베이지. 첫날에 그 좀 문화 충격. 왜냐면 그런 걸 제가 TV로는 봤지만 그런 게이 퍼레이드 이런 걸 제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야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야 여기 사람들 멋지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호텔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큰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비야에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조금 늦게까지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세비야가 정말 40도, 42도, 44도 막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날씨라서 그냥 낮에는 숙소에서 쉬고 이제 조금 해가 지면은 그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마지막이고 하니까 얼마나 좀 아쉬웠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세비야 마지막 날 밤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또 하필 거기 그 세비야가 그 세비야 광장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가 일찍 문을 닫는 걸 제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을 닫고
이렇게 제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찾아봤을 때는 진짜 되게 야경이 예쁘더라고요. 그걸 보려고 제가 세비야를 갔는데 결국엔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아쉽잖아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나는 다시는 여기를 오지 않는 이상, 또 오지 않는 이상은 못 보는데, 그래서 막 아쉬운 마음에 그 주변을 막 이렇게 막 좀 배회를 했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공원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막 술 파티하고 있고, 야 씨, 쟤네 부럽다, 나도 저기 끼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주변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숙소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숙소를 향해서 막 걸었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숙소를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조금 되게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곳을 지났어야 했거든요. 터널은 아니고 뭐 하여튼 되게 짧은 그런, 그냥 터널이라고 할게요. 약간 그런 곳을 지나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막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그 야밤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제가 그 아저씨를 발견을 했어요. 그 아저씨를 발견을 하고 너무 당황했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소리는 절대 안 지르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내가 더 무서워질 뿐더러 상대방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까지는 못 내고 이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를 발견한 걸 그 아저씨도 안 거예요. 나한테 더 가까이 막 다가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No, no 이러면서 막 제가 뛰어서 갔단 말이죠. No, no. 몰라, 그 아저씨가, 사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 길을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동양인이고 응? 저한테 뭐 길을 물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현지인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바로 숙소로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쫓아올까봐. 그래서 정말 그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no no 이러면서 막 가서 진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한참 배회하다가 숙소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밤에는 조심히 다녀야 합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뭐 여행을 즐기되 밤에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여자인 게 정말 가끔은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남자였으면 뭐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냥 뭐 지갑이나 털리면 그만이지만, 이게 사실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특히 밤에, 아니 내가 밤에 내가 좀 돌아다니겠다는데 내가 그런 좀 너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이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튼 참,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쨌든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비야에서 이제 막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세비야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날씨도 너무 더웠지만 사실은 제가 거기서 몇 번 거슬름 돈을 받을 때 그 터키 돈을 자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게 터키 돈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게 어디 이렇게 돈을 내면은 자꾸 그거를 백하는 거야.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 이건 안 된다고. 보니까는 그게 그 유로가 아니고 터키 돈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완전 빡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제 불찰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고 뭐 16점 뭐 몇 센트 뭐 이렇게 몇 센트 16점 몇 유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뭐 20유로짜리를 주면 그냥 어련히 알아서 거슬러 주겠지라는 생각에, 사실 그렇게 막 잔돈을 막 꼼꼼히 이렇게 세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 여행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게 거스름 돈에 그렇게 크게 막 꼼꼼히 체크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문제는 나인 거지. 여튼 그랬는데 피자 가게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가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돈을 주고 거슬러 받고 왔는데 숙소에서 보니까 또 유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세비야에서 제가 그 기차역까지 이제 바르셀로나 가려고 기차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기사분이 또 저에게 터키 돈을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확인을 안 한데 1차적인 잘못도 있지만 아니 그 터키 돈을 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뭐 나 터키 가라고? 응? 진짜 참. 그래서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세비야에서 2번인가 3번을 당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세비야에서만 그렇게 터키 돈을 받았어요. 세비야가 터키 이런 이주민들이 많나? 여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오늘 베네피트에 요거 쓸게요. 세비야가 진짜 온도가 44도? 46도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차 안에서 에어컨이 들어오던 게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찜통인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도 1등석을 타고 갔는데 1등석은 그 샌드위치랑 뭐 음료 서비스 이런 걸 해줘요.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정말 44도라는 온도가 진짜 어마무시한 온도거든요. 근데 그때 막 유럽 몇 군데에서 막 정전 사태가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정도로 되게 진짜 완전 무더위 진짜 그랬었는데 그 44도 되는 그 기온에 그 기차 내부에서 에어컨이 안 돼요.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제 사실 뭐 나는 한국말만 할 수 있으니까는 뭐라고 이제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직원한테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옆에 분이 조금 영어를 굉장히 좀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막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어디를 가도 좀 말빨이 되고 되게 막 그런 막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좀 많고 그런 분들은 어딜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기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손부채를 뭐 쓰든 뭘 하든 계속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미국인 여자분이 너무 더워서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분이. 그래서 막 그 직원한테 막 영어로 뭐라고 막 해요.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 직원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뭐 다른 거 더 갖다 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미국인 여자는 너무 화가 난 거지. 이제 막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왜냐면 되게 장시간 동안 되게 오랫동안 그게 에어컨이 안 됐어요. 한 2~3시간 동안? 얼마나 더웠겠어요. 44도면. 그래서 막 그런 걸 보고 제가 야 역시 좀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막 그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뭘 더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요것입니다. 요 에스티 로더 건데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아파트에서 묵었잖아요. 아파트에 묵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었죠. 이렇게 체크인을 할 때 직원분이 와가지고 다 설명을 막 해줘요.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알아듣고 이제 눈치껏 제가 알아듣는 거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알겠다 하고 했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씻습니다. 차가운 물로는 못 씻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참 스페인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막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막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excuse me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때 있던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거야. 근데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제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스레인지 켜는 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못 고쳐주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잘 왔다. 막 여기 아파트 잘 예약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나랑 될 것도 아니지만 되게 참 흐뭇하더라고요. 되게 지금 생각해도 흐뭇하네요. 이거는 제가 에뛰드에서 산 거를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이거 제가 색 이름을 붙여놓은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겠네요. 여튼 요것을 쓸게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그 유로 자전거 나라 맞나? 자전거 나라인가? 여튼 거기에서 이제 가우디 투어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뭐 그러신 분들이라면 굳이 투어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표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저는 조금 가우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다큐나 이런 걸 보고 갔지만 너무 굉장히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제가 투어를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일이 있었죠. 오늘 오랜만에 요 색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에뛰드 건데요. 이것도 이름을 제가 어디다가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를 잃어버렸네요. 안 보여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루프트한자 비즈니스석을 제가 이용을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프트한자 비즈니스석을 제가 끊었기 때문에 그 이제 표 이제 티켓팅 할 때 체크인 할 때 이제 그 라인이 다르잖아요. 이코노미 라인, 뭐 비즈니스 라인, 퍼스트 라인 다 다르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라인에 섰는데 내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제 가고 막 근데 주변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 중국 아저씨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짐을 싸고 있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제 앞에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그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직원이 저를 안 부르고 그 중국인들을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체크인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줄을 서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리고 나랑 눈도 마주쳤거든요. 그 여자랑. 근데 저를 안 부르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중국인들을 체크인을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1차적으로. 그러고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뭐 말을 못하니까 진짜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인이었는데 게이 커플이었어요. 그 커플을 또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뻔히 내가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표정이 썩어가는 거죠. 이제 썩어가면서 그 게이 커플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고 나는 계속 썩은 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게이 커플이 가고 나서 제가 갔어요. 그 사람이 날 안 불렀지만 열받아서 앞을 향해 이렇게 돌진을 해가면서 캐리어를 쾅 놨어요. 제가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쾅 놓으니까 너 비즈니스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야 내가 비즈니스석이니까 그 라인에 서가지고 줄을 이렇게 서고 있었겠죠. 근데 너 비즈니스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비즈니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친절해지는 거지. 아니 뭐 이런 정말 싸가지 바가지인 그런
직원을 제가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더 기분이 나쁜 건 내가 비즈니스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그 모습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도 아닌데 그냥 그 라인에 섰다고, 아니 내가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 그 라인에 줄을 섰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아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너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What's your name?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너 What's your name? 이라고 하면 걔가 만약에 대답을 하고 왜?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국말이면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너를 그 건의할 거다,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영어로 하면 제가 나를 더 우습게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What's your name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았어요. 참고 근데 왜 그냥 참지 말걸. 나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참았을까? 그냥 What's your name 하고 그 뒷상황은 그때 생각을 하지 뭐하러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답지 않게 그렇게 뒷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그 한마디를 못했는지 너무 지금도 참 후회되는 그런 저의 행동?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티켓팅 다 이렇게 해주고 표를 줬는데 아 진짜 기분이 정말 너무 더러웠어요. 진짜로. 정말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 심사 받고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시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굉장히 기분 나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후회를 안 해요.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하면 다시 그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아. 결국 나는 말을 못하고 화만 날 뿐이야. 이렇게 두고두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때 그 여자가 정말 제가 나를 인종차별하나? 그 생각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지금 나를 개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나는 그 여자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스페인의 마무리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외국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말 못한다고 있으면 정말 한국 와서도 계속 이렇게 응어리가 남아요. 후회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욕을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야 그 속이 시원해진다는? 근데 쉽지 않죠. What's your name을 했었어야 했어. What's your name.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이거 공항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마드리드 갈 때 제가 민행 경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프트 한자가 독일 항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마드리드 행을 탔는데 민행 경유를 해서 이제 마드리드를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에서도 제가 맨 앞자리에 앉고 제 옆에 어떤 독일 분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하면은 이제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내식이 나오기 전에 메뉴판을 주고 이제 물수건 주고 뭐 음료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한국인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이렇게 뭐 드릴까요? 이제 뭐 식사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 스튜어디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론 써있죠. 메뉴판에 써있는데 제가 이코노미를 타도 항상 이렇게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언니들이 알려주잖아요. 뭐 심지어 이렇게 되게 친절한 언니들은 비빔밥은 이거고요, 뭐 소고기는 이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친절하신 분들은. 근데 거기 메뉴판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나쁜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거기서 한마디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착하게 살자 좀 그런 마인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뉴판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비빔밥 주세요 라고 했어요. 비빔밥을 먹었죠. 비빔밥을 또 먹는데 그때 수저가 없는 거예요. 수저가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숟가락이 안 탔대요, 이 비행기를. 그래서 제가 그 비빔밥을 그 커피 마실 때 그 휘젓는 그 쬐끄만한 숟가락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먹었거든요. 뭐 여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다 완벽한 게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석을 탔지만 뭐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비즈니스석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맥주를 달라고 했는데 맥주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대한항공처럼 카스 막 이런 게 아니야. 저는 그리고 맥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 종류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주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나한테 메뉴판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메뉴판에 없는 걸, 내가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있나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 친절한 거예요. 엄청 다른 외국인들한테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외국 항공사인데 한국분이 탔으니까 어쨌든 좀 되게 한국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안심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역차별 당했어요. 저 역차별. 정말 끝까지 저한테 굉장히 좀 무례하게 기분 나쁘게 굴었어요. 정말로. 정말 제가 한마디 할까 하다가 내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 옆에 할아버지가 나를 볼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진짜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정말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또 참았어요. 여튼 참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불친절했던 그런 스튜어디스였어요. 정말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더 착하게 굴었거든요. 막 그 여자가 뭐 하라고 하면 이거요?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도 미안했던지 제가 그때도 또 뭐 맥주를 시켰나 그랬는데, 맥주 이름이 너무 긴 거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막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처음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길 내렸죠. 왜 그랬을까? 물론 뭐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가 처음이었잖아요. 야, 모든 비즈니스는 이런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막 하는 걸 보면은 막 메뉴 설명도 해주고 막 영어로.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뉘앙스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막 하는데 나한테만 오면 굉장히 정말 불친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에게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인인지 뭐 미국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역차별을 당했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쓸데없는데 이렇게 착한 척을 했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손님이고 내가 고객이라고 왕이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건 있잖아요. 아니,
서로 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고객으로서 그 사람은 이렇게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게 좋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그렇게 정말 불친절하게 해버리면 서로 기분이 안 좋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이제 어떤 독일 남자분이 이렇게 제가 앉아있던 그 라인을 담당을 하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조금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 그 한국인 여자분은 정말 지금도 의아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을까? 좀 그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그런 또 경험담이 있네요. 아, 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아, 끝내는 게 아니구나. 나 아직 화장도 안 했구나. 아, 그리고 저 토요일에 에뛰드에서 세일인 거예요. 드디어 픽서를 샀습니다. 이 마스카라 픽서. 이거를 사고 떨리고 싶은 베이지 요런 색을 하나 사봤는데 또 사실 이거 제가 그 제 코트 소개하는 영상에서 발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랑 섞어서 발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섀도우도 몇 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질투하는 흑설탕, 그리고 이런 나머지 섀도우, 얘는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솔솔 말린 솔방울 색상, 그리고 얘는 머슬 마니아라는 이런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 하울 아닌 하울. 너무 몇 개 안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겨울에도 파리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3박 4일 정도 런던을 다녀왔어요. 그냥 가방이나 이런 거는 다 그 파리 숙소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백팩만 메고 다녀왔는데, 제가 그 런던에서 너무 쇼핑을 많이 한 나머지 캐리어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와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호스텔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지하철에서 자꾸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 나를 좀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나를. 그러고 제가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내렸어요. 근데 그날이 그 12월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 12월의 마지막 날은 지하철이 무료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개방을 해놨어요. 지하철 이렇게 표 이렇게 넣는 그 곳을 다 이렇게 개방을 해놨는데, 그런 날에 되게 범죄가 많이 생긴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호스텔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호스텔까지 5분 거리예요.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막 가고 있는데 자꾸 어떤 애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야, 쟤 나한테 반한 거야?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제 음악을 들으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막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갑자기 내 주머니에서 뭘 쓱 꺼내가요. 핸드폰을 쓱 꺼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어폰이 거기 이렇게 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거를 쓱 빼서 쓱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필 12월 마지막 날에 그 아이가 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애한테 야 가져와 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말로,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 야 가져와, 제가 이랬어요. 진짜로 크게.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져왔어요.
핸드폰을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애가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핸드폰을 척 내미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핸드폰을 털릴 뻔했으나 털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12월 마지막 날, 2015년 이 마지막 날 왜 쟤는 나의 핸드폰을 이렇게 털어가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하필 이런 날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유유히 걸어가는 그 이제 남자아이에게 크게 또 소리를 쳤어요. 이번에는 영어로 kill you라고. 아우 창피해. kill you라고 생각나는 게 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쩌렁쩌렁 크게 kill you,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또 외쳤죠, 영어로.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길을 유유히 걸어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 스킬에 너무 놀랐어요. 핸드폰이 분명히 이 이어폰이 핸드폰 잭이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쓱 빼서 쓱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는 기술이다.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화는 났지만 정말 뭔가 이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장인의 느낌이랄까요? 뭔가 장인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굉장히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빼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근데 뭐 집시나 누가 그거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야 가져와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줘요. 너무 웃기죠. 아니 그럴 건 가지고 가지를 말든가. 응? 야 가져와 라고 했다고 어떻게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참 배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아이를 제가 만나서 다행히도 핸드폰을 안 잃어버렸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어머님 같네, 색깔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유럽에서 저 같은 일을 당한다면, 만약에 저처럼 굉장히 민첩하게 정말 예리하게 이거를 포착을 하셨다면 야 가져와 라고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작게 얘기하면은 나를 깔볼 수 있으니까 얘가 정말 있는 힘껏 나의 이 분노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야 가져와 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주머니에 넣지를 마세요. 핸드폰, 지갑, 모든 것은 내 앞에 있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노트북을 파리에서 잃어버리고 온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내 물건을 훔쳐가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의 것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철두철미한 사람이랄까요.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누가 나의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약 가져갔다고 해도 야 가져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접니다. 제 노트북은 잘 있을까요? 누군가 잘 쓰고 있겠죠? 제가 그렇게 딱 두 번 바르셀로나에서 한 번, 파리에서 한 번 그렇게 폰을 털릴 뻔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바르셀로나 사건은 제가 옛날에 어떤 마크 제이콥스 파운데이션 써봤다 요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까르푸에서, 바르셀로나 까르푸에서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집시가 내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가 이렇게 눈치를 채버렸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뒤쫓는 그런 굉장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저를 피해서 어디론가 달아나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들이 내려가면 저도 내려가고, 그들이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고, 그들이 저를 쳐다보면 저는 더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그랬었죠.
사람이 말이에요. 깡이 필요해요. 깡이. 용기. 이 나의 것을 지키려면은 특히 외국에서는 이렇게 막 어리버리해서는 안 돼요. 절대. 내가 어리버리하지만 나의 어리버리함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또 어느새 화장이 다 되었네요. 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제 코트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영상 그냥 지울 것인가 올릴 것인가. 편집한 게 아까워서 사실 올렸거든요. 너무 비루한 거지 영상이. 코트 영상인데 반밖에 안 보여. 전체 샷이 없어.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창피한 거예요 올리기가.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또 댓글들이 너무 또 좋게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자신감을 얻고 다음에 더 이런 걸 또 해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야 가져와 너무 감사하고요. 꼭 이렇게 야 가져와 이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걸 가져가면.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유럽에서도 통해요. 여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